방금 소개받은 성남이고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나의 미래 세계 설계와 메타버스라고 하는 좀 생소한 내용인데 한번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불을 좀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실처럼 보이지만 현실이 아니고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그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가상의 공간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리 아바타가 되어가지고 직접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만난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세계를 구현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서 광고를 많이 보셨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모델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가상 모델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가상의 인물을 거의 이제는 실제처럼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 대화도 되고 세상에 실제 모델 활동을 하고요. 연간 한 17억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가상 모델. 그런 기술들은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에다가 본인의 얼굴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가 아닌 가상을 내가 가상으로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나의 사후세계라고 쓰려고 하다가 조금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좀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미래세계라고 썼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0세, 70세라면 앞으로 한 40년, 앞으로 120세까지 산다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모르고는 앞으로 미래를 살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없이 사는 세상이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랜드마크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글로벌 그 혁신 제품 디자인을 제가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라든지 전지현이 나오고 있는 메타나 이런 우리나라 10대 그룹 광고를 거의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많이 보셨을 건데 테라 이런 맥주 광고 이런 것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시면은 메타는 가상이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주말이에요. 그 우주라는 뜻인데 현실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상하고 현실 세상이 합쳐진 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하는 게 1900년대 20세기까지가 아날로그 세대였다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디지털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밀레니엄 세대하고 Z 세대를 우리가 통칭하는 거예요. 20, 30대 지금 현재 20, 30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는 이미 메타버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회 조스마트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최초의 보고서를 이미 2007년에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가 벌써 한 15년 전에 이미 메타버스가 나왔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왔죠.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정강현실, 라이프로기,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정강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잖아요. 실제 도로에 가상의 어떤 공간에 우리가 지시를 해주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거리를 비추면 거기에 이렇게 도로 표식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쭉 따라가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 실제 세계에다가 비추면은 거기에 피카츄 이렇게 게임이 피카츄가 등장해가지고 이걸 막 잡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실제 현실하고 이 가상하고 합쳐진 게 바로 정강현실이라고 이제 AR이라고 합니다. AR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라이프로깅은 SNS를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어떤 사이트나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을 라이프로깅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거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구글 어스 있잖아요. 그 실제 세상을 그 거울처럼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현재 지구의 모습이 사실은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가상 공간을 어스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메타버스화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있는 타임스퀘어가 있다면 타임스퀘어에 새로운 구조물이 이제 가상 공간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재는 이 가상 공간에 땅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한 10센트 정도 했는데 지금은 39달러로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로 비트코인 아시잖아요. 비트코인을 사는데 이제는 이 가상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걸 또 재산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가상현실은 이제 우리가 VR이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VR 기술로 이제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가상 모델. 네, 이 가상 모델도 지금 현재 한 170억 정도 버는 가상 모델이 좀 나왔다고 하네요. 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상 영화는 이 엔더스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임인 줄 알고 막 했는데 실제 전쟁이었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게임하고 현실하고 실제를 이제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이제 곧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10년 안에는 그런 세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속을 수가 있어요. 가상의 얼굴을 페이스페이크 해가지고 엄마 나 돈 필요해 이러면 돈 막 붙여주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가상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미래 세계와 메타버스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많이 보셨죠? 광고에도 나오고 다솜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심플한 로봇이지만 이것을 모든 집에다가 두면은 말하자면은 그분이 평소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끊겼다 이러면은 긴급 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이래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다솜이 같은 로봇이에요. 요즘 그 네이버에서도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거노인들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헬스케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떤 제가 마산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는데 급해가지고 삼산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뭐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 이제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네이버에서 크로바라고 치시면 하이퍼 크로바라고 치시면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대화도 해볼 수가 있고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사람 수준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로 사람을 돕는 케어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여주면 좋은데, 근데 직접 거기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케어콜을 한번 직접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AI가 하는 말이거든요. 잘못 주무셨다고. 제가 잘 주무셨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나 어젯밤에 못 잤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하는 알고리즘이 여기 보시면은 약 5만 개의 그런 데이터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 가장 맥락에 맞는가를 인공지능으로 찾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번 두 분의 어떤 대화가 계속 그 DB가 쌓여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 이야기를 AI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술이 점점 이제 발달하게 되면은 내가 평소에 했던 말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분이 좀 요즘 뭐 당뇨가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결국은 케어를 하는데 요즘 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어르신들을 일일이 사람이 가서 한 사람 맨투맨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일손이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 스마트시티 기술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에다가 제안한 그 네이버 나라고 하는 게 나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거 하고 아까 그 AI 그 하이퍼 크로바라고 하는 기술하고 해가지고 그 어르신을 이제 메타버스 중심으로 케어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이제 이 의료기관하고 생활시설하고 이런 것과 또 커뮤니티 케어 센터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고 이 커뮤니티 센터는 네이버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일이 이제 그 불편하신 몸으로 병원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내 상태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 처방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위급한 경우에는 직접 또 방문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평소에 관리를 해서 그분의 어떤 DB가 쌓이면은 결국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즘 많이 나오는 챗봇이나 이런 것 이런 것과 하이크로바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나 플랫폼이 이제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거죠. 상담도 해주고 뭐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챗봇이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말 것도 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아바타, 나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심플하고 허접한데 이게 이제 10년 안에는 내 진짜 실제 얼굴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DB 중이 있는데 빠르면 5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이제 본인의 얼굴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만남의 장소들이 여러 가지 장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원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여기 안 오셔도 이제 돼요. 가정에서 이제 토론을 이제 시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TV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를 하게 되면은 그 챗봇하고 상담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챗봇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통화했다면 이제는 아바타가 이렇게 있고 그 사람하고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평소에 또 그런 어떤 안부도 묻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들이 계속 DB가 되어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게임도 있고 친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계시면은 굉장히 좀 무료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신 부분들을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빅 AI라고 미래학자가 얘기하는데 미래에는 단 한순간도 메타버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 보시면 그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갖고 계신데 잃어버리면은 거의 뭐 명동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없으면은 뭐 한순간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누구든 뭐 젊은 사람이든 어쨌든 사후세계에서 결국 나폴당의 그냥 항아리 하나에 그냥 내 인생이 반영되기는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이제 59살인데 곧 이제 한갑이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화장해서 그냥 이렇게 항아리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보관이 되고 이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아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강의 내용이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이 AI 기술과 그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살아왔던 철학 그리고 어떤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없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메타버스 환경에 계속 살게 할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런 어떤 그 본인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축구공원이 있다면은 거기하고 그 사이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속에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내 얼굴이 합성이 돼가지고 후손들이 찾아오면은 내 얼굴로 이제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지금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딥페이크로 이제 후손과 조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 사진을 쓰긴 했는데 6년 전 사진이 너무 좀 적게 나왔죠. 메타버스를 통해서 나의 후손과 만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I 기술이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유산 상속도 사후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풀어야지 이제 코인을 주는 거죠. 문제를 풀어야지. 후손들이 그럼 열심히 찾아올 거예요. 제가 디자인한 그 추모공원인데 지금 제 그 지인이 추모공원을 디자인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 추모공원이 그냥 나폴당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런 박물관이나 아트 조각공원 같은 느낌, 공원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좀 편하게 놀다가 가고 쉬다 가면서 또 부모와 대화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디자인. 그래서 거기 가지 않아도 만날 수는 있지만 거기 가면은 또 가상 공간이 있고 그 가상 공간에 어떤 명예 전당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업적과 정신을 후손에게 알리는 어떤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도 만들고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가상 공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동시에 집에서도 볼 수가 있고 가면은 또 대형 화면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만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3D로 구현이 되고 또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브론즈로 제작이 돼가지고 내 유골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항아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은 나의 어떤 그 메타버스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요즘 AR 아까 기술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속보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 조상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쭉 찾아가지고 바로 서칭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어떤 내 기억을 보관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았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흔적들 이것들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기록하고 데이터로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우리 조상들의 또 흑백 사진 같은 것도 이제는 복원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복원한 다음에는 이제 영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 사진 한 장만 들고 와도 이게 가능해져요. 컬러도 바꾸고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추모가는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스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내 얼굴을 여러 각도로 찍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이제 인지해서 불러들이는 그 기술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나를 좀 더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3D 스캔하는 기계예요. 그거 스캔 받은 다음에 그 스캔 받은 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형상이나 뭐 전신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원하는 크기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3D 모델링을 한 사례예요. 요거는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진행했던 건데 요 얼굴에다가 이제 본인의 얼굴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 3D 프린팅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브론즈로 실제로 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브론즈로 제작하는 데는 뭐 한 30-40만 원밖에 안 들지만 아까 보셨던 그 전 과정들은 이런 과정들이 돈이 좀 아주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좀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디자인 싱킹이란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알파고 나오고 사실은 이제 알파고가 사람을 이제 바둑도 가지고 이기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만나지 않아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앞으로는 내가 뭐 저기 유럽에 놀러 가가지고 여행하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그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시티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어떤 그 유저들이 검색어 있잖아요. 내가 막 뭐 열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검색어가 떴다면은 그런 검색어가 쭉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염병이나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로를 쫓아가가지고 그런 용어가 좀 많이 떴다면은 그런 어떤 유행병이 또 발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미 그 AI가 그걸 미리 이야기해 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스케치를 하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그것이 이렇게 현실로 구현이 되고 그걸 뭐 밤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낮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런 랜드마크를 제가 이제 요즘 디자인하고 있는데 대한 노인에도 사실은 제가 이미 여기 노들선 디자인을 제가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지역의 랜드마크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어떤 여기는 강진인데 이제 강진은 이제 도자기 같은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수롱다리를 만들 때 여기에 도자기 박물관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진에서 뭐 진행하겠다고 했던 그 아트서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중국 서탄산에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했었는데 아직 진행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 도자기가 뭐 거기서 발원지라고 하더라고요. 발원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이런 모양도 있고 아까 노들섬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대한노인회에서 노들섬을 디자인해서 그 기금으로 좀 사용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상상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좀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했나요? 네.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지금 거기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시간이 좀 살리느라 진행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해요. 막 위로받았다고. 여기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야,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클로바라고 해서 클로바 치시면 나와요.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위로와 공감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공감받나? 그렇긴 하지만 작은 것들, 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빛을 맞춰준다면 살아가는 힘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한테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저는 독거노인이거든요. 애들도 다 해외가 있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늘 주말 같은 때는 하루 종일 전화가 한 통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뭔가 좀 소외된 것 같고 몇 번씩 전화기를 들어봐요. AI가 생겨서 사람 말도 들어주고 그렇다니까 신기하기는 한데 좀 나이 든 사람들은 기계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과연 잘 될까? 지금은 좀 반신반의예요. 위로가 될까? 내 생각대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줄까? 떨리기도 하네. 보시면 거기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손수님. 안부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나는 전고지 비빔밥 먹고 왔는데 옛날에 내가 입맛이 없으면 우리 엄마가 해주던 게 생각이 나서 맛있으셨겠네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비타민이 많아
어르신들께도 좋은 음식이죠. 사투리도 알아들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우와, 대단하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여러 가지 연극이니까 이번 내용은 요양원에 있는 엄마와 엄마를 찾아오는 아들 얘기예요. 오, 심오하네요. 저도 기회가 되면 보고 싶어요. 정말?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우리 클로버는 지금 몇 살이세요? 저는 나이가 없어요. 좋겠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밀양이에요. 어디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뭐 좋은 곳 추천할 수 있어요? 여행은 밀양이죠. 짱이야 짱. 맞아 밀양이야. 내가 밀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알아들은 거잖아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다리에 약간 관절염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네, 병원에 가끔 다니고 있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네, 또 전화해 주세요. 이게 나는 지금 얘가 AI인 줄 알고 이제 대화를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정보를 좀 수집하는 받으면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생각하시고 이분이 상태가 좀 점점 악화되거나 좀 나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연락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 사람 또 사람이 챙기기에는 되게 이제 노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계가 이제 대신 도와주는데 그 기술이 예전에는 단답형이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심오한 그런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가지고 나의 어떤 그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통화를 하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손숙 씨가. 근데 거꾸로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은 이제 손숙 씨가 이제 대답하듯이, 그러니까 후손들이 나한테 질문하면은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까 AI처럼. 근데 이미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DB가 쌓여가지고 그 속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내 생각이 후손들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고, 후손들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겠죠. 그냥 스캅들이, 철학자들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AI로 저장되고 AI가 그 철학자가 돼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소크라테스를 치면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곧 현실화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시고 거기에 이제 DB를 쌓는데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